네,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코로나19 패키지 법안이 오늘 공식 상정되어서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말까지는 최종 확정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워싱턴 정치권이 이제 데드라인이 하나 걸려 있는데요. 그게 바로 말씀하신 11일까지입니다. 지금 임시 예산안이 11일 자정에 끝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새로운 연방 예산안을 확정을 해야만 네. 연방 정부 셧다운을 피할 수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이제 연방 예산안은 내년 9월 말까지 쓸 수 있는 국방 예산은 이제 별도입니다만은 1조 4천억 달러짜리를 통과시킬 것으로 지금 사실상 합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디테일인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러면은 이번 주말이 아니라 한 주간 더 늦춰질 수는 있지만요. 네. 연방 정부 셧다운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고 양측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 예산안 내년 9월 말까지 쓸 수 있는 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연방 예산안은 분명히 확정될 것으로 보이고 연방 셧다운도 없을 것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코로나 구호 패키지인데요. 그렇죠. 요것도 이 연방 예산안에 부착, 어태치를 시키겠다고 합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산안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는 머스트 패스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별도로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방침이었는데 이걸 은근슬쩍 바꿨습니다. 규모도 낮췄지만은 예산안에 부착을 시키겠다는 것은 더 이상 지원은 시키지 않겠다라는 그런 합의나 다름없습니다. 네. 때문에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의 5천억 달러에 맞추기 위해서 양당 초당파 상원의원들이 이제 9,080억 달러 규모의 수상안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양측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2조 2천억 달러에서 이렇게 절반 이하로 낮춘 겁니다. 아하. 이렇게 양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공화당 상원도 5천억 달러 갖고는 이제 안 된다는 건 본인들도 알고 있었는데, 은근슬쩍 1조 달러 이하면은 수용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해서 코로나9 패키지의 연내 시행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디테일한 부분이 좀 남아 있는데요. 한 가지 이제 아쉬운 부분이 바로 미국민들에게 1인당 1,200달러씩 줄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해왔는데, 네. 이것을 내년으로 미루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 설명은 다릅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공화당 상원에서 최대로 받아줄 수 있는 액수가 9,080억 달러, 9천억 달러대인데, 여기에 3천억 달러를 추가하면은 당연히 1조 달러가 넘어서 또 깨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200달러 그는 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공화당에서는 이번에는 릴리프 코로나9 패키지의 릴리프 법안이지 경기부양책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부터 쓰고 미국민들 일괄적으로 1,200달러를 제공하는 것은 이 새로운 경기부양책, 그러니까 내년에 3월 말까지 이게 쓰는 게 이번에 9,080억 달러거든요. 네. 그러면 3월 말 이후 그러니까 2월 달이나 3월 달에 또 이제 또 추가 코로나9 패키지, 그때는 아마 경기부양책이라는 이름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그때까지 연기할 수밖에 없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유력 후보라고 부르는데 이 바이든 측에서 지난 금요일 날 아직도 이 1,200달러 주는 것이 유효하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해서 맞습니다. 막판에 이제 입법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또 집어넣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기 전에, 사실은 선거 전에 이게 결정이 됐었어야 되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내년 3월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그건 또 믿을 수 있습니까? 내년 3월에 가서 또 백신 맞고 그랬고 사태가 완전히 달라져서 글쎄 말이에요. 필요 없다는 소리 또 나오겠죠. 글쎄 분명히.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정말로 선거 전에 이거는 정말 투신과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네, 선거 전에 백악관에서도 1조 9천억 달러, 1조 8,800억 달러까지 제시를 했는데도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네. 양측이 지금 다 모두 지도부는 상당한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밤에 조지아주를 직접 방문해서 대선 유세를 방불케 하는 군중 집회를 했는데요. 어떤 최후 전략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조지아주에서 대중유세를 벌였을 때 뉴욕타임스만 해도 10,000명이 모인 것 같다고 얘기했을 때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움집했는지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따라서 이제 수천 명, 수만 명은 아마 모였을 것으로 관측이 됐는데요. 여기에 멜라니아 여사까지 동행을 했습니다. 참 일부 언론에서는 두 사람이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등 별의별 그 보도가 다 나오는데 네네. 그런 그 건재를 좀 과시한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명목은 좀 1월 5일에 조지아주의 결선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두 석이 모두 공화당 상원의원들인데 이 사람들 중에서 두 석 다 이루면은 큰일 납니다. 상원이 50대 50이 돼버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뒤집기 전략이 실패해서 새 조셉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다 그러면은 상원의장이 이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되기 때문에 연방 상원 다수당까지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유세였지만요. 연설의 장시간의 연설의 대부분은 역시 선거 부정, 조작 선거라고 몰아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최후의 지금 뒤집기 시도의 막바지에 지금 도달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쓰든지 아마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조지아는 결선 투표가 있어서 또 다른 부정선거가 있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지지층에게 이제 불러일으킨 것도 있지만요. 지난 목요일에 주에서 청문회에서 상당한 이른바 물증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새벽녘에 밤 11시에 모두 이제 누수가 있을지 모른다면서 개표장에서 모두를 퇴장시키게 한 다음에 한 서너 명만 남아서 이 검은 테이블보 밑에 검은 테이블보로 쌓인 테이블 밑에서 한 박스 한 4개 가방으로 된 4개를 꺼내는 그런 것이 폐쇄회로 TV에 찍혔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분명히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대검표를 해서 이것을 부정표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그런 물증을 제시했기 때문에 상당히 조지아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쪽에서는 분명히 뒤집을 수 있다. 그때 개표기 3대만 돌렸다고 그랬는데 한 대당 3,000개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한 시간에. 네. 2시간 정도 돌렸으면은 18,000표인데 지금 아시는 대로 조지아는 12,670표 차입니다. 당연히 그거 하나만 대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서명 확인만 대조하더라도 뒤집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조지아가 거기서 그렇게 뒤집힌다 그러면 다른 주까지 다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트랙으로 주의회 청문회에서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주의회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의회가 이 바이든 승리를 뒤집는 그런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게 첫 번째 전략이고 주의회 아무리 공화당 주의회라도 근거가 없을 때는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도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소송을 통해서 그런 증거를 인정받으려 부정선거의 증거를 인정받으려는 이 투트랙으로 지금 최후 뒤집기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 트럼프 측의 최후 뒤집기 전략이 과연 성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좌절될 것이냐. 내일 8일과 다음 주 월요일 14일이면 대략 판명이 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네, 내일까지는 이제 연방 시한이 걸린 게 주정부가 부정선거 분쟁을 해결해야 하면서 승자와 또 선거인단을 확정을 하도록 권고한 시한이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은 구속력은 없습니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대로 그냥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내일부터 또 14일까지는 계속 분쟁 해결 노력을 각 주정부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날짜보다는 사실 12월 14일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이때까지는 선거인단이 확정이 돼서 대통령 선거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각 주도에서 이를 대통령 선거를 하기 때문에 선거인단의 구성은 당연히 그 주의 승자
측에 이제 그 배정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16명이 배정돼 있으니까 선거인단 바이든 측이 승리로 끝난다 그러면은 뭐 그대로 바이든 16명의 투표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고요. 뒤집힌다 그러면은 트럼프 측의 16명 선거인단 명부는 이미 다 작성돼 있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확정되는 대로 선거를 하는데 이것을 뒤집기는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측에서는 이 14일까지는 시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때에 분명히 뒤집기의 계기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그 해당 주의 주의회가 적어도 우리는 그 바이든 승리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부정선거가 있다는 증거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선거인단을 선정할 수 있는데 그게 좀 무리면은 분쟁이라고 연방의회에 보고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지금 트럼프 측의 그 뒤집기 시도가 성공할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참 어렵게 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좀 몇 가지를 보면요. 펜실베니아는 뭐 상당한 그 근거가 나온 것 같은데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 상하원 지도부가 유권자 선거 결과를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말해서 이중으로 뭐 선거인단을 보고한다든가 임명하든가 이런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쪽에서는 다소 실망하는 눈치고요. 네. 애리조나 공화당 주 하원의장은 유권자 선거 결과를 뒤집는 것은 불법 행위라고 하면서 발을 뺀 반면에 주에서는 도미니언 이 보팅 시스템에 감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조지아 같은 경우에 쓰던 말 그대로 요거에 이제 포렌식이라고 하는 그 감사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지금 주지사는 자꾸 주 국무장관에게 내한 지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국무장관은 별 문제 없다고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둘 다 공화당인데도 지금 다루고 있고 워싱턴의 압박도 굉장히 심한데도 조지아에서 어떤 결정이 나누냐에 따라서 14일까지 14일 이후에 상당히 그 판가름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한 1분여 정도 남았는데요. 질문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새해 1월 6일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파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뭐 연방 상원 의장인 지금 마이크 펜스가 내년 1월 20일까지는 일단은 상원 의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상원 의장이 지금 현재 134년 된 이른바 그 개수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선거인단 개수법을 이거 위헌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지금 그 유권자 투표 결과 다 무효가 돼버리고 이 의회에서 선출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아무리 뭐 자기 입장까지 걸려 있는 그런 것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주에서 뭐 분쟁을 해서 두 세트의 승자 선거인단 결과가 투표 결과가 나오거나 또는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4개 주만 그렇게 되더라도 270명을 바이든 후보도 못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270명을 넘기는 후보가 없을 때는 연방 하원에서 그렇죠. 대통령을 선거라는 것이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면은 26대 23으로 트럼프 재선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파란일 수 있어서 아직도 이제 1월 6일까지는 모두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